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누구에 대한, 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X에 대한 확률 분포. 자, X에 대한 확률 분포들이 쭉 주어지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1,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X3. 얘가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죠? 쭉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Xn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얘에 대응되는 확률값이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대응되는 확률값 P1, P2, P3. 그래서 질량,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가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확률값의 합이 1이 되고요.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물론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찾아서 그에 대응되는 확률값들 다 찾아 놓은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확률 변수를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확률 변수를 어떻게, 확률 변수 우리가 Y로 만든 거야. 자, 확률 변수를 이제 Y로 턴을 시키는데, 확률 변수를 Y로 이제 턴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Y가 누구냐면 AX 플러스 B라 하자, 이렇게 우리가 턴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X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는데, 이 녀석의 확률 분포를, 확률 분포 중에서 확률 변수를 바꾼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확률 변수를 바꾼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그에 대응되는 확률값은 똑같아요. 대응되는 확률값은 똑같은데 여기 확률 변수가 이제 Y로 바뀌는 거야. 여기 확률값이 P가 되는 거고. 그래서 X1의 확률 변수가 여기서 어떻게 바뀌냐면 AX1 플러스 B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응되는 확률값이 P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긴 AX2 플러스 B. 얘에 대응되는 확률값이 누구야? P2.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AX3 자 플러스 B. 얘에 대응되는 확률값이 P3 이렇게. 얘가 쭉쭉쭉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오냐면 AXN 플러스 B. 얘에 대응되는 확률값이 PN 이렇게. 그래서 이 확률값들 다 더했더니 1이 된다. 이렇게. 그 확률 변수를 변화를 줍니다. 그 변화를 줬을 때 이 녀석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 우리가 바뀌기 전 이 X에 대해서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시그마, 그러니까 우리 1학년 애들이 어렵다 했는데 시그마는 그냥 다 더한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확률 변수랑 확률값을 다 곱해서 더하시면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의 기호를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값. 자, 분산값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까 분산값은 선생님 여기 이렇게 쓸게요. 식으로 쓰지 마시고 분산값은 x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너네가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니? 루트 분산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변화를 줬을 때 그 변화를 준 녀석에 대한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하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이 녀석을 일단 식으로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내가 말로 좀 해석해서 너네가 받아들이기 쉽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럼 일단 잘 봐봐. 우리가 Y에 대한 평균을 좀 구하고 싶어요. 근데 Y를 우리가 아까 어떻게 표현했어?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값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니? 이 녀석을 아까 이렇게 곱해서 더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평균은. 이해되니?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서 시그마 다 더해라. i가 1부터 n까지 다 더하세요. 누구야? AXI 플러스 B 곱하기 PI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랑 얘가 y잖아. 그 다음에 확률값을 곱해서 다 더하세요 라는 소리야. 자, 이 녀석을 계산을 할게요. 자, 계산하시면 자, 시그마 i 얘 친하게 지내자. 자, 여기 봐봐. 자, 얘를 전개를 하시면 AXI 자 PI 자 플러스 B 곱하기 PI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죠? 여기서 시그마가 합차에 대해서 찢어질 수가 있는데 얘를 찢으시면 어떻게 되니? 자, 찢으시면 어떻게 되니? 자, 앞에 실수배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XI, PI 확률 변수 X하고 아까 P를 곱해서 다 더한 녀석이 누구라 했어? EX.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A 곱하기 EX 그 다음에 아까 이 확률 값들을 다 더하라는 소리거든요. 확률 값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했었죠? 1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A배를 했고 B를 더하게 되면 그에 대한 평균값이 어떻게?
그냥 EX 그 평균값에 A 배를 하고 B를 더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배 되는 녀석과 뒤에 더해 있는 값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되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되니? 이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값이 좀 어려운데 분산값은 요 식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알겠니? 왜냐면 시그마식으로 들어가면 너네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거야. VY. VY를 구할 건데 VY는 V 누구야? 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해봐. 얘를 좀 더 쉽게 설명해서 VY를 문제에서 요구했잖아. 자, 분산값은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했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안에 확률 변수의 제곱의 제곱의 뭐야?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누구를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안에 아까 y라는 녀석이 누구였어요? ax 플러스 b였잖니. 그럼 이 녀석을 제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2 ax 플러스 b의 자 제곱의 평균에서 ax 플러스 b 자 평균 ax 플러스 b의 평균을 제곱해서 빼세요라는 소리거든요. 이 녀석을 식을 한번 쭉 펼쳐서 써볼게요. 자, 요 안을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자 a 제곱 x 제곱 자 플러스 2abx 자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아까 이 녀석의 평균값이 얘였지. 얘를 제곱하시면 돼요. 저 녀석을 제곱하시면 a 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2ab 2x 그다음에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아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앞에 곱해진 상수하고 뒤에 더해진 값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앞에 이게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아직 지금 1학년 애들 시그마를 안 배웠고 너네들도 시그마를 얘를 펼쳤으면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평균이라는 기호 2가 x에만 들러붙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알겠니? 그래서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2가 x에만 달라붙게 되면서 a 곱하기 2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2라는 기호가 x가 있는 곳에만 달라붙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너네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2x x제곱의 평균 플러스 2ab 곱하기 2x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니? 요 녀석에서 얘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a제곱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2x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동일한 성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일한 성분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만 남게 되니? 결과적으로 누구만 남게 돼? a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의 평균에서 누구가 남게 된다? 평균의 제곱이 남게 된다. 그러니까 2가 x에만 달라붙는다는 소리가 뭐냐면 시그마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시그마에 대한 성질. 왜냐면 시그마의 성질에서 앞에 곱해진 실수배 값은 시그마 앞으로 튕겨져 나온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합가차에 대해서 우리가 뜯었을 때 뒤에 확률이 붙으니까 확률값이 다 합은 1이잖아. 그래서 그 상수항만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걸 다 지금 왜냐면 현재 1학년 애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시그마라는 기호를 안 배워서. 그래서 그 녀석을 그냥 쉽게 순화를 시켜서요. 이 평균이라는 기호 2는 x에만 달라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러니 그래서 x가 존재하는 녀석에 다 2가 붙게 됩니다. 나머지 상수값들은 다 그대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식이 구성이 돼. 아하. 근데 여기서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근데 이 녀석 값이 아까 선생님 뭐라 했었죠? vx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이 뭘로 튕겨져 나오게 되냐면 a제곱 v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식을 써놓으세요. 증명입니다. 이 녀석은. 증명이니까 써놓으시고 내가 말로 설명해 줄 때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표준 편차 갈게요. 누구에 대한? y에 대한 표준 편차. 이번에는 자 y에 대한 표준 편차를 걸 건데 자 이 녀석은 누구에 대한? ax 플러스 b에 대한 표준 편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누구랑 똑같은 거야? 루트 a제곱 vx랑 똑같고요. 이 녀석의 값은 누가?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가 똑같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변형을 줬을 때 그 녀석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좀 이제 기본적인 증명, 식에 대한 증명을 너네가 봤고요. 자, 이 녀석을 말로 해석하는 경우로 보여줄게. 잘 봐봐. 자, 말로 해석을 너네가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오케이? 잘 봅시다. 자, 요 녀석이 뜻하는 바가 뭐야? 얘를 말로 한번 해석해봐. 평균값을 구하래. 근데 여기 일단 학생들이 전체가 받은 점수들을 x라고 치자. 얘가 x1, x2, x3, x4 해서 다 받은 점수를 x라고 하죠. 확률 변수 x. 오케이? 그럼 걔에 대한 평균이 2x가 있지. 근데 여기서 잘 봐봐. 내가 문제 하나를 잘못 냈어. 그럼 전체한테 모두한테 5점을 다 줬단 말이야. 그지? 그럼 평균도 다 똑같이 몇 점이 올라가? 5점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뒤에 더해진 값, 뒤에 어떤 값이 더해지게 되면 평균도 얘와 동일하게 그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봐봐. 한 명이 10점이고 한 명은 20점이야. 이해되니? 근데 얘네들을 평균을 내리면 15점이지. 근데 내가 받은 점수에 대해서 3배씩 하래, 선생님이. 그렇지? 그럼 얘를 3배를 하면 몇 점이 돼? 30점. 얘를 3배를 하면 60점이 되지. 얘네들에 대해서 평균 내리면 45점이지. 평균도 몇 배가 된 거야? 3배. 똑같은 3배가 된 거야. 그래서 x 앞에 곱해진 그 a배만큼 평균도 커진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말로 너네가 해석하시면 훨씬 더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녀석의 평균값은 a 곱하기 2x 플러스 b였던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분산값을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뭐를 설명하냐면 표준 편차를 먼저 설명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어. 그지? 그럼 표준 편차는 뭐야?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루트를 씌웠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표준 편차를 먼저 설명합니다. 자, 표준 편차는 뭐야? 퍼져 있는 정도를 뜻해요. 퍼져 있는 정도의 수치를 뜻합니다. 알겠니? 여기 봐봐. 내가 한 명은 10점, 한 명은 20점을 맞았어요. 근데 내가 문제 하나를 잘못 냈어. 얘가 떨어져 있는 간격을 보시면 돼요. 퍼져 있는 정도의 수치니까. 이해되니? 퍼져 있는 정도를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자, 내가 문제를 하나 잘못 내서 얘네 둘 다 5점씩 줬다. 지금 떨어져 있는 간격이 10이지. 수치가 10이야. 그 5점을 줬을 때도 15, 25. 떨어져 있는 간격의 수치가 얼마큼이야? 10이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더해진 값은 3포도 퍼져 있는 정도의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봐. 내가 여기서 지금 현재 학생이 10점, 20점을 받았는데 내가 자기가 받은 점수를 3배를 하래. 그 얘는 3배를 하면 몇 점이야? 30점이고 얘는 3배를 하면 몇 점이니? 60점이다. 얘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 퍼져 있는 정도의 수치가 10이었는데 얘는 떨어져 있는 정도의 수치가 얼마큼이야? 33배가 됐죠. 그래서 그 A의 절대값만큼 그 수치가 커지게 된다는 거 소리야. 원래는 표준 편차부터 설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단위를 맞췄기 때문에. 알겠니? 근데 여기서 왜 절대값을 씌워주냐면 떨어져 있는 간격, 너네 거리 표현할 때 항상 양의값을 취하잖아. 너 여기서 슈퍼가 저 뒤에 150m 뒤에 있단 말이야. 할머니가 와죠. 학생, 슈퍼가 어딘가? 네, 슈퍼는 마이너스 150m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죠? 그죠? 아, 신기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거리를 나타내는, 떨어져 있는 어떤 거리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무슨 값을? 양의 값을 채택을 한다고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 녀석을 양의 값을 우리가 양의 값으로서 그 수치를 표현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내가 말을 더듬는다. 알았어요? 자,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A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음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 이해되니? 근데 그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붙어서 튕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분산값은? 분산값은 어떻게 되니? 예로 인해서 분산값은 얘를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 v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선생님이 말로 해석하는 부분을 너네가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걸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내가 이해를 1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증명이 막 책에 나와 있고 심지어 우리 때는 증명을 안 해줬어. 야, A하고 B가 바깥 다 튕겨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막 글로 막 풀어. 우린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걸 증명으로 알려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막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너네한테 자, 한번 맡겨볼게요. 자,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표가 주어져 있어요. 일단 표 완성시키고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놓고 그 다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14번. 자, 일단 x,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일단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좀 구해놓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평균 어떻게 구하? 일단 평균 들어가기 전에 a 값을 좀 구해놓고 가셔야 되겠다. 이러니 자, 그러면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되니? 1이 되겠죠. 그래서 3a 플러스 4분의 1이 돼야 되므로 a 값이 누가 된다? 4분의 1. 그래서 a 값이 4분의 1이고 자, 이 녀석 4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어떻게 구한다? 확률 변수랑 그에 대한 확률 값을 곱해서 다 뭐 하시면 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자,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2분의 1이 구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분산값 구할게요. 자, 분산값 어떻게 구해? x제곱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x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 위에다 x제곱을 또 쭉 구해주셔야 되겠네요. x제곱들 너네가 구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 변수 x를 제곱해 4, 0, 1, 16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평균, 확률값이랑 곱해서 다 더하자. 뭐가 되니? 얘는요,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2분의 7에서 자, 평균의 제곱 4분의 1을 빼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4분의 14에서 4분의 13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값. 자, 표준 편차값은 루트 2분의 루트 13 이렇게 너네가 설정이 들어오겠다. 자, 세 개 값을 너네가 다 찾아 놓으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누구야? 차근차근히 가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자, y. 자, 2x-1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2x-1에 대한 자, 평균 아까 어떻게 된다 했었죠? 이 앞에 평균이 2라는 기호가 x에 붙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래서 이 평균이 아까 2분의 1이었는데 1에서 1 빼니까 0이 되겠다. 알겠니? 자, 근데 표준 편차 먼저 갑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표준 편차를 먼저 가세요. 그게 훨씬 더 쉬워. 왜냐면 얘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치? 앞에 실수배의 절대값만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얘 표준 편차 2를 곱하시면 되니까 루트 14. 그 다음에 분산값. 분산값은 누가 되니? 자, 13이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아주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표준 편차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산으로 넘어가는 게 너네가 이해하기 훨씬 더 쉽다. 왜 그러냐면 평균의 단위와 표준 편차의 단위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 수치를 그대로 이용해서 값을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물론 너네가 뭐 해설지나 다른 문제집에서도 분산을 먼저 치고 들어가겠지만 너네는 표준 편차를 먼저 치고 들어가세요. 선생님도 표준 편차를 먼저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네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는 너네가 숙제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이해됐어요? 자,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항분포입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요 녀석까지 잡으면 오늘 수업은 끝나요. 이항분포는 정말 어설프게 배우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실제 이과 학생들 조심하세요. 이과 학생들에서 빈칸추론 문제가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빈칸추론이 귀납법 쪽에서 보통 귀납법이거나 풀이과정에 대한 빈칸추론이 나오는데 이과 쪽 학생들의 빈칸추론은 확률통계 쪽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증명법을 가지고 빈칸추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계 쪽, 너네가 통계 쪽을 증명을 한 번도 못 본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녀석에 대해서 빈칸추론이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너네가 거의 손도 못 쓰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좀 잘 잡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이항분포 가도록 할게요. 이항분포입니다. 기본적인 이항분포의 개념을 잡고 좀 쉬었다가 이항분포의 문제 좀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항분포라는 녀석인데 이항분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 중 그냥 쉽게 요약을 해서 선생님 설명해 줍니다. 이산 확률 분포 중 그에 대한 확률값이 그에 대한 확률값을 이제 뭘로 구하는 형태야? 확률값이 독립시행으로 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값을 이제 우리가 뭘로 구하게 되냐면 자, 독립시행으로 진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거고 자, 이항분포에 대한 정확한 뜻을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봐. 이항분포야. n번의 시행에서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이죠. 그러니까 이상항률 분포 중에서 독립시행으로 진행이 되는 녀석을 따로 우리가 파트를 만들어서 이항분포라는 파트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건 매 시행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이 뭐합니까? 일정하죠. 다시 독립시행이라는 건 매 시행 자체가 독립적이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시행들이 서로 영향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매 시행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 녀석에 의해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굉장히 쉽게 구해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파트를 따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항분포 밑에 너네 요약을 하시면 독립시행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뜻을 좀 적어 놓을게요. 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자, P라 할 때 오케이. 자, 우리가 n번의 독립시행에서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이라 할 때 오케이. R이라는 건 확률변 X를 일어난 횟수를 확률변수 X라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하면 이 녀석에 대한 식이 나오게 돼요. 여봐. 그래서 P 그에 대한 확률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PX가 스몰 r일 때 확률 변수 x가 r일 때 그에 대한 확률값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NCR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이 P죠. 그래서 P의 R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Q라고 쓸게요. Q의 N-R제곱 여기서 Q라는 건 뭐를 뜻해? Q라는 녀석은 1-P를 뜻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고 이 녀석의 이제 확률값을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값으로 채택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녀석은 뭐를 뜻하냐면 시행 자체가 뭐를 뜻한다? 독립시행이라는 녀석이에요. 요 멘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그 n번의 시행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매 시행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이 P로 일정하다는 거야. 이러니 그로 인해서 일단은 그 사건이 R번 일어났다고 쳤을 때 걔에 대응되는 확률값이 우리가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그 대응되는 확률값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행의 횟수가 굉장히 커지면 걔의 확률값을 일일이 다 구해서 계산하는 게 힘들어져. 이해됐니?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값을 보다 쉽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우리는 B라는 기호를 채택을 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문자 B라고 표현하고요. 앞에다 시행횟수 N을 붙이고 그 뒤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을 P를 붙여줍니다. 이해되니? 그런데 이 두 녀석 시행횟수와 이 녀석이 이제 밑에 쓰세요. 시행횟수. 자, 시행횟수가 그 다음에 P라는 녀석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너네한테 물어볼게. 이건 이론적인 수치야. 여기 봐봐. 이론적인 수치를 구하는 거야. 너네한테 물어볼게. 자, 주사위를 30번 던졌어. 그치? 자, 얘는 평균적으로 1의 눈이 몇 번 나와? 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지. 근데 나 30번을 던졌어. 이해되니? 그럼 평균적으로 몇 번 나와? 네가 5번 나온다 얘기를 하지. 왜? 시행횟수에다 뭐를 곱한 거야? P를 곱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평균, 여기서는 이론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평균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에 대한 시행횟수에다가 그 사건 일어날 확률값을 곱해서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평균에다가 아까 여사건에 대한 확률 있죠? 그 확률값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NPQ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NPQ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n번의 시행을 진행을 했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이 P일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녀석을 곱해서 평균값을 구하고요. 기대값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산값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에다 여사건의 확률을 하나 곱해줘요. 이 녀석을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값을 구한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분산에다 뭐를 씌워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NPQ. 그 너네가 이 공식,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공식이 되게 쉬워. 공식이 되게 쉬워서 이 녀석의 식이 되게 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항분포 너네가 실질적으로 이쪽 파트에서 문제를 풀 때 많은 개념들이 소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식만 너네가 딱 알고 계시면 문제가 다 풀려. 알겠니? 다 풀리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요 세 개 공식만 알고 있어도요. 문제는 그냥 다 풀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문제를 풀러 온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평균부터 가겠습니다. 자, 증명입니다. 자, 근데 시그마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1학년들은 그냥 일단 쓰세요. 시그마는 그냥 다 더해라라는 소리야. 오케이? 다 더하세요라는 소리입니다. 자, 증명을 좀 들어올 겁니다. 자, 평균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얘들아, 평균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평균은? 확률 변수 x랑 누구랑? 확률, 그에 대응되는 확률값이랑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라고 했었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시행 횟수를 우리가 r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시행된 그 횟수를 r이라고 잡을 거야. 얘에 대응되는 확률값이 얘지. 그 이 녀석에 대한 평균값은 어떻게 쓸 수 있어? r이 0부터 n까지 쓰입니다. r이 0부터 n까지 그 r 값에다가 누구를 곱한? 이 녀석이 확률 변수 x예요. 이 녀석이 그에 대응되는 확률값을 곱합니다. ncr 곱하기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쓰입니다. 이해되니? 자, 여기서 요 조합식을 조금 요 조합식을 이제 계산을 좀 할 거예요. 이거 봐봐. 계속 똑같은 식을 만들 거야.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자, r 곱하기 n 팩토리얼을 자, ncr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했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온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 npr을 어떻게? n팩에서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npr. 여기서 r 팩토리얼로 우리가 나눌 겁니다. 이 녀석이 ncr이고 자, 곱하기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식 있어요. 증명 천천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과 약분시켜서 얘를 뭘로? r-1 팩토리얼로 바꿀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합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봐. 조합 설명할 때 ncr 잠깐 이거 쓰지 말고 간단하게 봐. nc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로 나온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이해되니? 그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면 얘 분자값이 나와줘야 되겠지. 다시 nc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로 나눴잖아. 그 분모의 두 개 팩토리얼로 나눈 이 두 녀석을 더하면 분자의 n 값이 나오지. 오케이? 이 녀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분모의 두 개 값을 더해보세요. 분모의 두 개 팩토리 안에 이 두 녀석의 값을 더해보세요. 자, 더하시면 뭐가 나오니? n-1이 나와. 그럼 분자의 n-1 팩토리얼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지? 그럼 n을 어떻게? 앞으로 끄집어내요. 자, n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니? n 곱하기 자,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자, n-r 팩토리얼 곱하기 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곱하기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여봐. 이 녀석이 누구랑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n-1 c r-1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다. 얘를 조합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분자값이 전체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r-1이 해당 성분이 일어난 횟수가 된다. 자, 식이 둔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r-1이 나왔으면 그 사건이 r-1번이 일어났다고 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p를 앞으로 하나 끄집어냅니다. 여기 앞으로 p를 하나 끄집어내면서 p의 r-1제곱으로 둔갑이 돼요. 알겠니?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의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np 자, 시그마 얘들아 여기서 r의 범위도 바뀌거든? 왜냐면 여기 0 넣으면 n-1 c-2야. 마이너스 1개가 뽑힐 수 있어 없어? n-1개 중에 마이너스 1을 뽑을 수가 없잖아. 빵개입니다. 빵. 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r이 뭐부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1부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0을 넣었으면 0을 넣은 값은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0가지가 나온 거야. 0가지. 그래서 그 녀석 그냥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1부터 N까지 누구야? N-1 C R-1 곱하기 P의 R-1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뭘로 적용되면 여기서 이제 뭘로 적용되냐면 이항 정리라는 파트 있지. 이항 정리를 떠올리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되니? 너 이항 정리 뭐였어? A 플러스 B의 N제곱 있죠? 이 녀석은 N개 중에 빵개의 공간한테 B한테 줬다. A N제곱. 자, N개 중에 하나의 공간에 B한테 하나를 줬다. 이게 쭉 더해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NC의 N까지 B한테 N개를 줬다. 이 녀석으로 이항 정리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러니 이 밑에 쓰세요. 이항 정리로 해석. 이 녀석 밑에 이항 정리로 해석 써주세요. 이항 정리로 해석. 그래서 이 녀석을 이항 정리로 해석을 하시면 뭐가 되는지 잘 봐봐. 자, NP 곱하기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했어. 그래 봐봐. 여긴 전체 차수가 몇 차라는 거야? N-1차 중에 누구한테? P한테 R-1개의 공간을 준 거지. 이해되니? 그럼 나머지 공간을 Q한테 준 거네요. 이해되니? 즉 이 녀석의 식은 누구야? P 플러스 Q에 대한 몇 차? N-1차 식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항 정리를 해석을 했더니. 근데 아까 Q는 여사건에 대한 확률값이고 P는 해당 사건의 확률값이지 두 녀석을 더하면 뭐가 돼? 1이 되겠죠. 오케이? 이 녀석의 확률값은 1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NP라는 식이 튕겨져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식 결과, 최종적인 결론은 굉장히 간단한데 진행 과정이 뒤지죠. 이 공식이 절대 쉽게 나오는 공식이 아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녀석을 잘 잡았죠. 이건 되게 쉬운 편이야. 너네 분산 증명, 이거 MPQ 있죠? 이거 증명 뒤져요. 잘 쫓아오세요. 알겠니?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잘 캐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 증명하고 좀 쉬었다가 오히려 이항분포 문제 푸는 거 되게 쉬워. MPQ만 갖고 그냥 죄다 풀면 돼.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우리 수업은 개념, 우리가 기본편이야. 너네 기본을 배울 때 그냥 공식만 알고 제발 가지 마시라. 내가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렇게 공부하면 통계가 쉽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야, 통계 절대 쉽지 않아. 증명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2학년들 있죠? 너네 증명 확실하게 다 갖고 계셔야 돼. 알겠니? 이걸 완벽하게 너네 이해 못하면 너네 나중에 이거 빈칸 추로 나왔을 때 죄다 틀려버린다고. 알겠습니까? 잘 캐치해 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증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봐. 분산까지 증명을 하고 좀만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분산 증명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분산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야, 이항 분포도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이산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알겠니? 구하는 방법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분산 가보겠어요. 분산. 자, 분산은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X제곱의 평균에서 누굴 빼라 했었지? 평균의 제곱을 빼였어요. 근데 아까 평균값이 뭐라고 했어요? NP라고 했지. 오케이? 그럼 여기 N제곱, P제곱 일단 들어올 거예요. 그럼 너네가 지금 빨리 찾아셔야 될 성분이 누구야? X제곱의 평균값을 니네가 지금 찾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성분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야, X제곱의 평균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 X를 제곱을 해. 그 녀석과 확률값을 곱해서 다 더하시면 X제곱의 평균이 되겠지. 그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X제곱의 평균값을 찾아볼 거예요. 자, 갑시다. 그럼 이 녀석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X제곱의 평균이야. 다 더하세요. R이 집중 잠깐 조금만 더 해봐. 딱 5분만 집중해봐. 자, R이 0부터 N까지. 오케이? 자, 확률 변수 X가 아까 R이었지. R번 일어나니까. 그 녀석을 제곱을 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니? R제곱 곱하기 NCR. N번 중에 R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자 누굴 건드냐면 여기서 R제곱을 건듭니다. R제곱을 어떻게 건드냐면 R 플러스 1에서 누굴 뺀다? R을 뺍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R의 제곱을 다시 할게요. R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해? R 곱하기 R-1에서 플러스 R로서 이렇게 찍기 시작해요. 가운데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R 연속되는 두 개의 곱에다가 R을 하나 더해주는 형태로 갑니다. R제곱을. 알겠니? 자, 그럼 요 녀석을
R 제곱을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요 확률값을 어떻게? 각각 곱할 거예요. 각각. 알겠습니까? 그럼 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자, R-1 곱하기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R 곱하기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 어허. 근데 요 녀석 아까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요 녀석 본 적 있지? 아까 어디서 봤어? 여기서 R 곱하기 NCR 곱하기 여기 있잖아. 이해되니? 이 녀석의 값이 누가 똑같다는 거야? NP. 오케이? 요 녀석 NP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니? 요 녀석은 NP랑 똑같은 거야. 그 너네는 실제로 요 녀석 값만 찾으시면 되겠다. 알겠니? 요 녀석 값만 찾으시면 돼요. 차근차근 잘 쫓아와봐. 그래서 요 녀석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자, R 곱하기 R-1 곱하기. 자, NCR 또 변형시켜 볼게요. 조합. N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눈 거야?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조합을 이렇게 바꿀 거야. 근데 여기서 약분 처리가 됩니다. 잘 봐봐. R-1이랑 R 팩이랑 약분하면 누구 팩토리얼이 나와? 얘는 1부터 R까지의 곱이지. 근데 R과 R-를 약분 처리하면 누가 나와? R-2 팩토리얼이 남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R-2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럼 얘 봐. 얘 봐봐. 얘네들이 더하면 뭐가 돼요? N-2가 되죠. 그 여기 N-2 팩토리얼이 돼줘야 돼. 이해되니? 그 여기서 얘를 N-2 팩토리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끄집어내야 돼? N-1의 곱을 바깥으로 빼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분자의 N-1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차근차근 쫓아오시는 거야.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R 팩토리얼 곱하기 R-2 팩토리얼 분의 N-2 팩토리얼. 이 시점에서 분명히 조는 애 있을 텐데. 오? 동성과 안 조네? 좋은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얘가 R-2번 일어났다는 소리지. 그럼 P의 R-2제곱이 돼줘야 돼. 그럼 P 두 개를 뭐해? 끄집어내. P 두 개를 끄집어내. 그래서 P 두 개를 여기 뒤쪽에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P의 몇 제곱이 돼? R-2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 아마 이거 배운 사람도 이거 본 적 처음일 거야.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봐봐. 여기서 이 녀석이 누구랑 똑같다라고 했어? N-2 C R-2와 똑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0을 집어넣으면 N-1개 중에 마이너스 2개를 뽑으세요. 말이 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빵. 1을 집어넣으시면 N-2개 중에 마이너스 1개를 뽑으세요. 해당할 수 없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빵. 오케이? 그럼 여기 시그마의 범위는 뭐부터 들어오니? 뭐부터 들어와? 2부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N-1 곱하기 P제곱. 그리고 여기 뒤에를 선생님 뭘로 정리한다고 그랬어? 아까랑 똑같이. 여기 뒷부분을 뭘로 정리한다? 이항 정리로 정리합니다. 이항 정리로. 이항 정리로 해서. 자, 그러면 자, 이항 정리로 해석하자. 여기 봐봐. 전체 차수가 몇 차야? N-2차인데 P한테 R-2개를 공간을 줬고 Q한테 N-R개 공간을 준 거지. 즉 이 녀석의 식은 누구야? P 플러스 Q의 몇 제곱? N-2제곱이다. 근데 P는 해당 사건의 확률, Q는 여 사건의 확률 더하시면 뭐가 돼? 1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 앞쪽의 식이 누가 나왔어? N제곱 P제곱 마이너스 NP제곱이 나왔어. 여봐. 일단 이 녀석이 누구냐면 요 앞에 이 녀석의 식, 아까 이 녀석의 식이었어. 그렇지. 여기 뒤에서 아까 누가 더해졌니? 플러스 NP가 더해졌다. 이 녀석이 바로 누구야? 이 녀석이 X제곱의 평균입니다. 알겠니? 차근차근 쫓아오신 거야. 내가 지금 현재 구한 건 X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야. 알겠니? X제곱 평균을 구했어요. 여기서 누굴 뺄 거야? 평균의 제곱을 뺄 겁니다. 그쵸? 이거 차근차근 잘 쫓아와. 자, 그럼 잘 봐.
x제곱의 평균에서 최종적으로 분산이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는데 아까 x제곱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방금 전에 뭐가 나왔어? n제곱 p제곱 마이너스 np제곱 플러스 np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여기서 누굴 뺀다? 평균의 제곱. 아까 평균 누가 나왔니? np. 그래서 n제곱 p제곱을 뭐 해라? 빼라. 사라지죠.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자 np에서 np제곱을 빼라. 자 그럼 이 녀석 np로 묶으시게 되면 뭐가 되니? 1-p가 구성이 된다. 어허. 네, 1-p가 여사건에 대한 확률값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뭘로 바뀌어? q로 바뀌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누가 된다? npq. 이 녀석이 바로 분산의 값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다. 야, 공식 되게 간단한데 증명 뒤지지. 이게 바로 통계의 힘이에요. 근데 너네들은 결과적으로 평균이 누구다? 여봐, 이항분포일 때, 즉 독립시행, n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그 녀석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 녀석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np. 즉 이항분포의 평균은 np.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독립시행일 때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얘기한다. 이해되니?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정말 간단히 요약하냐면 이항분포란 이산 확률 분포 중에 독립시행을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np. 시행횟수에다 확률값을 곱하시면 바로 평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값은 어떻게 구해? npq.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np, npq. 이거 두 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증명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울 때 선생님 증명을 항상 해드리기 때문에 잘 캐치해 주시고요. 너네들 머릿속에 누구야? np, npq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 풀고 자, 큰 수의 법칙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